We do have his description. Can we take that? Let's take his description. 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수많은 치과들, 그런데 지도 어플에서 치과를 검색해 전화번호를 살펴보시면 전화번호가 다 비슷비슷한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빨을 뜻하는 28과 치료를 뜻하는 75를 집어넣어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죠. 비슷한 예로 이사업체는 이사를 뜻하는 24를, 외교부의 영사콜센터는 영사를 뜻하는 04를 전화번호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말장난이 아닌 신기한 비밀이 숨어있는 번호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주변에서 매일같이 맞닥뜨리는 번호들이라고 하죠. 오늘은 우리가 자주 보는 번호의 비밀 탑 6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6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얼마 전 2022년 2월 22일에 태어난 아기들은 220222라는 특이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아이에게 기억하기 쉬운 주민등록번호를 주고 싶어 이 번호를 노리고 자녀 계획을 세운 부모님들도 계셨다고 하죠. 아무리 계획이 철저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 싶지만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뒷자리까지도 잘만 하면 원하는 대로 만들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별 의미 없는 숫자들의 조합처럼 느껴지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성별을 뜻하는 뒷자리의 첫 번째 번호는 과거 남자는 1, 여자는 2를 부여받았지만 1900년대생들과 구분을 두기 위해 2000년생부터는 3과 4를 부여하고 있죠. 다음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번호는 출생한 지역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은 00에서 08까지의 번호를 받게 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번호는 출생신고를 한 읍면동의 지역코드 번호이며 여섯 번째 번호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몇 번째로 출생신고를 했는지 나타내고 있는데요. 마지막 일곱 번째 숫자는 앞에 6자리가 제대로 조합이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번호라고 하죠. 이렇듯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에 생각보다 많은 개인정보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 생일과 성별, 출신지 정도를 알면 대충 뒷자리를 끼워 맞추는 것이 가능했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뒤따랐는데요. 때문에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는 사람들은 성별을 뜻하는 첫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뒷번호를 모두 랜덤하게 부여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뒷자리의 의미는 점차 사라질 예정이지만 여전히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니 내 소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절대 함부로 주지도 받지도 말자고요. 5위, 자동차 번호판. 요즘 들어 자주 보이는 이 파란색 번호판의 정체는 전기차와 수소 연료 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를 뜻하는 환경 지킴이의 상징이라고 하죠. 이렇듯 번호판의 색깔로 차종을 구분할 수도 있지만 번호판에 적혀있는 숫자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맨 앞에 세 자리는 바로 차량의 용도를 나타냅니다. 100부터 699까지는 승용차, 700부터 799까지는 승합차, 800부터 979까지는 화물차, 980에서 997까지는 트레일러, 견인차와 같은 특수차를 뜻하죠. 남은 998번과 999번은 경찰차나 소방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에게 주어지는데 무인 차단기를 자동으로 통과할 수 있는 특수 번호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차량 번호판에 지역이 쓰여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이사가 잦아지며 그 의미가 없어지고 지역 감정 또한 유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번호와 용도를 나타내는 기호만이 존재하는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번호판에 적혀있는 한글은 이 차량의 용도를 나타내는데 택시, 버스 등의 일반 사업용은 아바사자, 택배용은 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길을 가다 아바사자가 아닌 택시나 배가 붙지 않은 택배 트럭이 보이신다면 수상쩍은 차일 수 있으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빠사자로 기억하세요, 여러분. 4위, 카드 일련 번호. 평범해 보이는 신용카드의 맨 끝자리 번호는 사실 이 카드가 진짜인지를 검증해주는 번호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공식대로 카드의 숫자를 계산하시면 맨 끝자리 번호가 나오게 되죠. 카드에 적힌 다른 숫자들 또한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카드 일련 번호의 맨 앞자리 숫자는 카드의 종류를 뜻합니다. 4는 비자카드, 5는 마스터카드, 9는 국내 전용 카드인데요.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번호는 신용카드의 브랜드를,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번호는 카드를 발급한 금융기관의 코드를 나타내죠. 이후 마지막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번호들은 카드사만이 알고 있는 규칙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와, 이렇게 복잡하면 카드를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카드
번호를 도용당할 일은 절대 없겠다 싶지만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이 규칙을 알아내 카드를 도용한 사기꾼이 등장했는데요. 심지어 컴퓨터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노트에 손으로 이 규칙을 정리해 풀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더 큰 충격을 주었죠.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수사 관계자들 역시 그의 높은 지적 능력에 감탄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결국 경찰에 잡히게 되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니 혹시나 똑똑한 영순이 분들이 규칙을 밝혀내시더라도 절대 악용하시면 안 돼요. 3위, 버스 번호. 어쩐지 우리 집 가는 버스들 번호가 다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버스 번호도 랜덤으로 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버스 번호의 규칙을 알면 숫자만 보고도 대략적인 버스의 노선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은 25개 자치구를 권역별로 구별해 이렇게 번호를 매겨놓았습니다. 파란색 간선버스와 초록색 지선버스의 경우에는 버스의 첫 번째 번호가 어떤 권역에서 출발하는지를 의미하죠. 또 두 번째 번호는 도착하는 권역을, 나머지 번호는 일련 번호를 뜻합니다. 그런데 앞번호가 9로 시작하는 빨간색 광역버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7개로 나눠 놓은 광역번호가 두 번째 번호에 위치해 어떤 구역에서 서울을 오가는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94로 시작하는 버스의 경우에는 성남, 용인에서 서울을 오가는 버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색 순환버스의 경우에는 첫 번째 숫자가 어느 권역에서 순환하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앞자리가 4로 시작하는 순환버스는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운행한다는 뜻이죠. 물론 노선마다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다 보니 강남, 서초를 의미하는 4로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3권역인 송파구까지 운행하는 461번 버스와 같은 몇몇의 예외도 존재한다고 하니 노선표는 꼭 같이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2위, 집회 일련 번호. 예전에 저희 랭킹스쿨에서 위조 지폐를 사용했다 황당한 이유로 검거되었던 사람을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위조 지폐를 받아들었던 택시기사는 간만으로도 뭔가 수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었죠. 이처럼 내 지갑 속에 있는 지폐가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신다면 한국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지폐 일련 번호를 직접 입력해보면 이 지폐가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지폐를 구별하게 해주는 일련 번호 역시 대충 지어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알파벳 기호 2개, 숫자 기호 1개, 숫자 번호 6개, 알파벳 기호 1개의 순서로 구성되는 지폐 일련 번호는 만들어진 순서대로 부여되는데 세 번째 0이 기호인 탓에 100만 번째 지폐 일련 번호는 AA1000000A가 아닌 AA0000000B라고 하죠. 또한 영어시 숫자 1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알파벳 G와 I를 제외한 A부터 L까지 총 10개의 알파벳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규칙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은행권별로 총 99억 9,999만 9,999개의 번호가 부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같은 번호의 지폐는 단 한 장밖에 존재할 수 없는 셈이라 특이한 번호의 지폐는 수집가들이 비싼 가격을 주고 사들이기도 한다는데요. 실제로 5만 원이 처음 발행되었을 때 한국은행은 1에서 100번째까지의 지폐는 화폐 박물관에 전시하고 101번부터 2만 번째까지의 지폐는 경매를 통해 판매했는데 이 중 101번째인 AA0000101A는 무려 7,100만 원에 낙찰되기까지 했다고 하죠. 오늘 집에 가자마자 지폐 번호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지폐 없나? 1위, 휴대폰 가운데 번호. 제가 처음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을 때 일입니다. 이왕이면 예쁜 번호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에 밤새 고민해서 번호 하나를 정했었는데요. 하지만 통신사에서 고객님 그 번호로는 개통이 불가능하세요 라는 답변을 듣게 되며 꿈꾸던 번호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었죠. 이 가슴 아픈 사연의 이유는 휴대전화 가운데 번호에 비밀에 있습니다. 바로 통신사마다 가운데 번호가 각각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알기 쉽게 표로 나타내면 이런 식이라고 하죠. 통신사에 속하지 않은 소수의 번호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번호들은 특정 통신사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하는 번호를 만들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를 옮기는 사람들도 존재한다고 하죠. 내 번호는 이 통신사 아닌데?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번호 이동 등으로 변경되신 분들일 테니 내가 맨 처음 가입한 통신사가 어디였는지 다시금 떠올려 보세요. 나의 첫 휴대폰 번호와 함께 그때의 추억도 새록새록 살아날 테니까요. 제가 처음 썼던 폰은 햅틱이었는데 여러분 폰은 뭐였나요? 2022년 6월 1018회 로또에서 1등에 딱
2명이 당첨되며 무려 인당 123억 6천만 원의 당첨금이 나와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45개 중 6개의 숫자를 맞춰야 하는 로또. 혹시 이 번호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로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로또는 완전히 확률에 의지하고 있는 것뿐이지 비밀 따위가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혹시나 상상도 못했던 비밀이 있다면 그 비밀 꼭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